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이 1월 8일이잖아요. 8일이라 정시 원서 접수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시 추합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서울대학은 정시 원서 접수를 하루 먼저 합니다. 어제 시작을 했고요. 토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상위권 대학들이 먼저 문을 열고 좀 일찍 문을 닫습니다. 수시도 그랬죠. 수시 접수도 그렇게 했듯이 이제 콧대가 높은 대학들은 그렇게 먼저 열었다가 먼저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 수시 입시 결과 합불자 조회 분석 이런 자료 하기에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취합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설명회를 계속 하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통계를 위주로 먼저 수시 결산을 하고요. 한 다음에 합격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올해 입시죠. 달라지는 점과 이제 변하지 않는 거, 격변 대 불변,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UIC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거 집중적으로 2부, 3부에서 UD 하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수시에 대한 경쟁률하고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추가 합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수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부터 위에 게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위에 게 서울대학교 경쟁률인데, 일반 전형은 조금 경쟁률이 8대 1에서 6.85대 1이니까 조금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은 것도 있고, 이제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4번이 조금 곤란한 자소서죠. 문항이죠. 책 3권을 쓰라는 게 연고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가 자소서가 3번으로 끝이 나죠. 3번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4번이었던 책 3권 쓰는 것이 3번으로 다 문항이 하나씩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도 자소서 3번이 책 3권입니다. 책 3권으로 확정이 됐고, 지역균형은 볼 필요 없죠. 지역균형은 웬만한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 네. 항상 경쟁률이 3대 1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특징은 요 논술 전형 경쟁률이 과거 대비 아주 폭발했죠.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40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다가 70대 1이 된 이유는 여기 써 있듯이요. 이겁니다. 네. 이제 연세대 논술이 어떤 해에는 이제 수능 전에 있고 어떤 해에는 수능 뒤에 있었는데 주로 수능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경쟁률이 요랬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논술 실시가 수능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직윤에 해당하는 연세대 면접형이 있죠. 면접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500명대고 직윤보다도 인원이 더 적죠. 그리고 이 직윤은 그나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연세대 면접형에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서울대 직윤 붙었는데 연대 면접형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작년 대비 이 서연고의 경쟁률은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다. 최상위 대학의 경쟁률은 학령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려대학교입니다.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 보기 전에 오늘 관심이 아무래도 외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요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죠. 연세대학교 UIC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UD와 하스 경쟁률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여기
써 있죠. 소폭 상승했습니다. 요 전형은 왜 그러냐? 해외 대학, 해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쪽에 유수 뭐 탑10권 대학에 이렇게 캐나다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던 학생들이 올해 코로나가 해외가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다니겠다. 뭐 요즘은 대학들이 다 사이버 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그냥 스카이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쟁률이 이거 위에 거는 이제 UD죠. UD 경쟁률도 이렇게 소폭이지만 올랐고, 예, 요거 대비 이게 작년 경쟁률 이게 오른 겁니다. 플러스 양수는 이제 오른 거고, 이쪽 이제 예, 하스 쪽 보시면 네, 학생부 종합으로 뽑았던 하스 경우에도 예,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상승을 했죠. 요 아시아학은 작년까지는 하스로 같이 뽑다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 경쟁률이 없습니다. 없고 하스도 뭐 여기 보시면 하스 같은 경우에 4.6에서 7.04가 됐으니까 많이 올랐죠. 여기서 소폭 올랐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오히려 뭐 오른 경우가 많다. 고대 보겠습니다. 고대 경쟁률입니다. 네, 고대 경쟁률은 네, 비교해 보면 뭐 19, 20, 21인데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8.44대 1에서 9.54대 1로 올랐습니다. 네. 학업형은 뭐 11대 1에서 10.0,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고 계열형이 전체 경쟁률을 견인했죠. 네. 이 계열형이 사실은 무늬만 학종이고 실제 선발하는 방식은 특기자와 동일합니다. 내년에도 계열형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특기자는 비록 없어졌다 해도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올해 입시 결과도 제가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특목 학생들이 학업형하고 계열형을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업은 안 되는데 계열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고보다 특목고에 많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교 추천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 직윤이나 연세대 면접형 추천형하고 유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특기자 전형, 인문, 자연, 네, 경쟁률 여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고려대학교 내년이 아니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입니다. 제가 아직 입에 익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거의 유사한 경쟁률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쟁률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아마 추가 합격 며칠 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수시 추가 합격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마 이거는 올해가 역대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부터 수시 인원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합도 줍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가 거의 수시 추합도 최대 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대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145명 추가 합격자 1차입니다. 고려대는 훨씬 더 많죠. 1699명. 연세대 이제 997명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대비 서울대가 느니까 연고대도 따라서 늘게 되는 거죠. 항상 입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최상위권, 뭐 서울대나 의치안 같은 의학계열 인원이 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쇄 반응이 고대, 연대까지도 같이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그 작용으로 추합이 꽤 생각보다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돌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조금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울대 인원은 늘 100대인데 연고대 인원 중에 항상 고대가 추가 합격이 많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다 고대 합격했을 때 학교를 이제 이탈하는 학생 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약간 연고대의 점수 차이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연세대학교 UIC 추합을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딱 적용을 한 게 UD는 전부 다 특기자로만 뽑았고요. 하스는 학종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눠서 뽑았죠. 특기자하고 학종을 나눠서 뽑았었는데 올해부터 하면서 사람들이 예측은 뭐라고 했냐. 당연히 하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 UD보다는 내신이 더 높은 학생들이 뽑힐 거다. 그래서 추가 합격도 하스가 더 많이 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차 여기 보시면 1차에서 뜻밖에도 UD가 50번이 나가고 하스가 40번이 나가서 약간 어리둥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2차하고 3차 추합까지 보시면 결국 어디가 더 많이 돌았습니까? 여기죠. 예, 하스가 결국 더 많이 돌았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신이 높을수록 어떨까요? 다른 대학에 뭐 더 추가 합격, 그러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내신이 좋을수록. 저 특기자보다는 하스가 더 내신이 높은 애들이니까 다른 대학에 더 원하는 과에 붙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합도 이렇게 많이 돈다. 이게 이제 1차에서는 UD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만 2차부터 이쪽이 이제 앞서더니 3차까지 가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3차까지가 이제 인터넷 공지를 하고요. 요 뒤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가장 그 아슬아슬하게 붙은 학생은 UD 75번입니다. 네. 75번이 3차 추합, 이게 76번까지 붙었죠? 근데 75번으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저랑 그 어머님이랑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가슴을 조였다가 예, 정말 천국을 만났죠. 네, 아주 행복해진 그 학생의 사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추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기자보다는 학종이 추합이 더 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더 좋은 애들이 붙었으니까 다른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고려대학교도 몇 개 학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요거 학교 추천 일반 학종이죠. 학종의 학업 우수자, 다음에 계열 특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특기자는 안 뽑는 대학이 이렇게 많았죠. 그리고 이런 엄은 일부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비어 보입니다. 역시 점수도 높고 그다음에 뽑는 인원도 많은 경영대학은 추합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3차까지 다 합친 겁니다. 3차 추합까지 모두 합친 겁니다. 경영대학은 학교 추천에서도 거의 90명가량이 나갔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우수자도 103명, 103번까지 나갔고 계열형도 73번까지 나갔습니다. 상위학과라고 할 수 있는 경영대학, 정치외교, 사회학과는 추합이 많이 나갑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되고 연대나 서울대학교에 더 원하는 학과에 붙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문 계열하고 인문학 쪽은 그렇게 추합이 많지 않습니다. 두드러지게 영문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특기자 영문이 무려 25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외고 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마지노선으로 고대 영문과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대학이 많이 더 됐겠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빠져서 특기자에서 25번이나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 16번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까 말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올해 좀 추합이 많이 돌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불문과도 7명 추합이 있었고 언어학과도 4명. 네, 뽑는 인원 대비 꽤 많이 나가는 겁니다. 특기자. 그렇죠? 네. 한문학과 는 특기자로 모집을 안 했습니다. 모집을 안 했고 언어학과, 한문학과가 고대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착하고 입결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시에 애매한 내신과 애매한 스펙이다. 그럴 경우에는 즐겨찾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하고 추가 합격을 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합격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격생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스 합격자 수입니다. 여기 지금 이름은 다 가렸고요. 올해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스만 26명이고요. ISE 합친 겁니다. 하스, ISE 합쳤을 때. 지금 특기자는 지금 저희 매튜 선생님이 집계 중인데 매튜 선생님이 외국인이시라서 이 진행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서 하고 있는데 곧 집계를 하는 대로 완성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세대 UIC 대학에 거의 한 20% 이상이 되는 겁니다. 한 250명 되는데 저희가 한 5, 60명이 배출이 되니까요. 하스만 이런 인원이 나오니까 예, 그거 KNS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는 저희는 이제 어학원이다 보니까 외고생이 좀 많이 보입니다. 원래도 외고생이 많이 갑니다만 특히나 더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외고에 관해서 조금 올해 서울대 실적하고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죠. 외고가 이제 전국에 30여 개가 있고 5,200인데 그러니까 한 4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요 숫자는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그룹 외고 1그룹은 뭐 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외고 2그룹은 명덕, 대일, 한영을 그냥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가 이렇게 있는데 요 4에 있는 외고들은 서울대 실적이 5명 안팎입니다. 올해 5을 넘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죠. 일반고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지방 외고 중에서는 고양, 뭐 대전, 경기, 안양 이 정도가 이제 3위 그룹. 그래서 인서울 외고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강, 3중, 1강, 3중, 2약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외고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으나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합불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요 불합격에 한번 보세요. 합격은 이제 일반고도 2명이나 있죠. 여기 3명입니다. 외고 셋, 일반고가 3이나 됩니다. 예. 이쪽은 보면 네. 제가 왜 여기 이 학생들은 다 뭐냐면 사실은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학생들도 합격하리라고 저희가 예상했었던 학생들인데 올해 안 된 케이스들도 꽤 있다. 네. 그리고 일반고가 생각보다 약진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분석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경쟁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이런 영향 때문에 해외고나 해외대 학생이 이제 리턴한 경우가 있고 또 면접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면접을 점수로 변별한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변별을 했고요.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도 과거 대비 비교과나 이런 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축소가 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심해집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해집니다. 학생부의 영향력이 심해지고 이제 블라인드 전형을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교 후강 효과가 이제 감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입니다. 소결론은 앞서 이제 외고들의 실적이 나름 선전한 겁니다. 나름 선전한 것은 분명히 있으나 학생부 상에서 앞으로는 교과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의 영향력은 글자는 이제 줄어듭니다. 학생부는 숫자와 글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글자의 영향력이 줄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주니까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교과 등급하고 교과 세특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기는 글자가 없더라.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이 합불 결과에서 좀 새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그 글자보다는 숫자에 더 눈이 가고요. 숫자보다는 그래픽에 더 눈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빠져드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숫자,
성적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뭐 비교과를 뭐 빵빵하게 채운다. 그럼 가장 마지막에 할 일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일단 내신부터 챙기고 수능까지 보는 그런 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일반고 합격자랑 그 외고 합격자들의 UIC 합격자의 사례를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입니다. UD를 붙었습니다. UD 특기자로 일반고 학생이 붙었는데 내신은 1.94. 일반고니까 뭐 가능한 내신입니다. 네, 뭐 국어 내용 전반적으로 좋고요. 수학은 좀 자신감이 없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됨. 영어가 좋습니다. 영어가 좋죠? 네, 영어 독서 프로그램, 문학적 스펙트럼을 확장함. 뭐 이런 게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아리는 자, 진로 희망은 이 친구는 일관되게 영어 쪽입니다. 영문학, 출판, 영문학 교수. 이 진로가 가장 사실은 좋죠. 네. 그 다음에 동아리도 문학 동아리를 3개년 내내 했죠. 그 다음에 3학년 때 영어 저널 쓰기, 영어 글쓰기 등을 했고, 봉사도 영어과 도우미 이렇게 했고, 도서관에서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거 했습니다. 수상도 영어 관련된 게 많죠. 영어 독서 프로그램, 과제 탐구, 영문 보고서, 글로벌 소통적 최우수상. 독서도 원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고지만 원서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교육과정 세대 아닙니까? 자기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UD에도 붙고, 이제 고려대학교는 특기자를 썼는데 1단계만 붙고 2단계 불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일반고 UD 합격생 사례고, 일반고 하스 합격생을 보겠습니다. 하스는 뭐라고 그랬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특기자보다 내신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1.45입니다. 네,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원서 읽은 내용이 있고요. 뭐 이제 해외 한식당 운영 방안, 이렇게 글로벌한 보고서도 썼고, 뭐 요건 이제 생명 쪽이고 수학 쪽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진로희망은 사회복지사였으나 2학년 때부터 이제 글로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NGO 단체 종사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고 했고요. 일단 그 우수한 내신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동아리는 사실은 그렇게 뭐 글로벌한 동아리는 아니죠. 윤리 사회 교과 동아리 이런 걸 했고, 국제 뭐 진로 활동에서는 한비아 씨에 대해 탐구했고, 영어 경시 대회도 뭐 은상 정도니까 아주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닌데 절적으로 1.45라는 우수한 내신, 이 숫자의 힘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하스는 면접도 국문 면접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사회복지 쪽도 썼고, 예, 부산 지역 학생이라 인문계지만 받아주는 의예과가 있습니다. 의예과를 썼으나 이건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고 사례입니다. 일반고도 이렇게 우수한 내신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이제 글로벌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갖추면 UDA 하스에 합격을 한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외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그 외고 학생인데, 네, 이거 보십시오. 3초반입니다. 아, 이건 대단한 거죠. 3초반 정도면 제가 위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골고루 했습니다. 외고지만 일반고 스타일이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게 교내상도 꽤 잘 탔고요. 교내 활동도 골고루. 이제 제일 외고에서 좋은 범용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동아리 영자신문반, 뭐 국제사회연구반, 이제 불어과 학생이라 프랑스 문화연구반 당연히 했고요. 진로가 보시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예. 그리고 이제 문학도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상도 전국 고등학교 프랑스 문화 경시대회 동상. 그다음에 델프가 배앵이 있습니다. 지원대학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대학을 보시면 일단 3초반까지는 외고에서는 서울대를 쓰게 하는 외고가 많이 있습니다. 인서울,
중위권 외고 이상은 다 허용을 하죠. 그래서 불문과를 썼으나 불합격. UD도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자, 고대 미디어 계열협탁형으로 붙었고요. 학업 우수자로도 수능 최저도 맞췄기 때문에 국제학부도 붙었습니다. 연세대 하스 붙었고 성균관대 4개 사관왕입니다. 아주 화려한 비교과 스펙은 아닙니다만 우수한 내신과 골고루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분석 내용도 써놨습니다. 네. 특목고에서 우수한 내신을 기반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극과에 맞는 이런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래서 전공 적합성이란 말을 안 하고 지금은 계열 적합성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해놓으니까 이 친구가 붙은 과를 보시면 국제학부도 붙었고요, 미디어도 붙었고요, 하스도 붙었고 경영까지 붙습니다. 네. 그래서 문과에서는 너무 그렇게 딱 맞는 그 과에만 맞는 한 가지 활동만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요즘은 융합, 특색, 통섭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과에만 맞는 너무 책 한 권, 뭐 책하고 동아리만 하시기보다 이 친구처럼 우수한 내신을 기반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공에서 합격이 가능하다. 네. 그런 특정 활동만 해야 된다. 그런 도그마와 교조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가지, 100가지 비교과보다 교과를 못 이깁니다. 얘도 결국엔 이 3초반의 내신 덕에 서울대도 쓸 수 있었고 하스도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보다 계열 적합성이다. 이제는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외고에서 이제 내신이 나쁠 경우입니다. 이거 외고 내신 5 이하다, 5 언더다, 5 언더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거를 챙겨야 됩니다. 교회 활동 이거를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이제 올해가 이제 해가 지났죠. 고려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이런 게 특기자 전형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거를 기반으로 토플도 있고 AP도 3과목이나 있고 뭐 대학 경시도 했고 외교부 이런 걸 많이 했죠. 네, 이걸 다 낼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화여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연대 UD를 썼으나 불합격을 했고 여기도 고대, 연대, 한양대 다 1차까지는 갔는데 최종적으로 떨어져서 이 친구는 이제 이화여대 2곳을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스펙이니까 아까 외고생보다는 훨씬 더 스펙이 훨씬 많죠.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특기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계열형으로 잔존을 하지만 한양대 없어졌죠. 그 외대는 뭐 작년부터 없어졌고 경희대도 안 하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특기자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합격자까지 봤으니까 올해 그러면 달라지는 것, 격변하는 것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특기자가 감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거고요. 일단 정시 인원이 생각보다 이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에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신이 아주 안 좋다. 그러면 굳이 이제 수시의 미련을 갖기보다는 정시문이 많이 열렸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학년이라면 이미 내신에 5분의 4가 끝난 겁니다. 4개 학기가 지나간 거고 마지막 3학년 1학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제 외고들이나 이런 데는 3학년 1학기도 일반 과목, 선택 과목 이런 게 들어서 1에서 9등급이 이제 살아 있지만 일반고인 경우에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대부분이 진로 과목입니다. 진로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이 표기가 안 되고 A, B, C로 표기가 되니까 사실상 3학년 1학기 때 성적에 따라서 내신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특정 외고를 제외하면 일반 고일 경우에는 거의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내신이 끝입니다. 안 변해요. 0.1, 2 정도 변할까 말까 합니다. 3학년 때 아무리 잘해봐야 많이 안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초에 수시가 텄다.
예,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 수시에 연연하지 마시고 살짝 내신은 유지하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신 다음에 정시 위주로 이렇게 정시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를 하시자면, 자, 당장 올해부터 수능이 이만큼 늘었죠. 이만큼 늘었고 교과도 이만큼 늘었으나 종합은 보세요. 몇 퍼센트나 줄었냐면 15%가 감소입니다. 감소. 네. 감소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년 대비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입결은 올라갑니다. 근데 정시도 내려가고 교과 전형도 내려가니 더더욱 이제 수시냐 정시냐 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수포자, 이거는 수학 포기자가 아니라 수시 포기자입니다. 이거를 지금 겨울방학에는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예, 더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보시면 학생부도 지금 현재 이게 고3입니다. 고3, 고1, 고2, 얘가 이제 고1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이제 글자 부분이 축소 아니면 미기재, 미반영, 폐지, 교사 추천서 지금 다 폐지고요. 올해부터 다 폐지고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줄고 뭐 지금 현재 고1이 된 애들인 거죠. 현재 고1. 네, 이렇게 글자가 많이 없어지는구나. 네. 자기소개서는 지금 과거 1, 2번 합쳐서 하나로 줄고 3번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문항이 3번이 되는데 요거는 일반 대학은 다 요걸 겁니다. 보통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만 뭡니까? 책 3권.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도 당장 없는 대학, 고려대, 한양대, 이건 한양대는 애초에 없었죠. 그다음에 서강대, 외대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 없는 대학에 쓰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라면 어떻습니까? 자소서 있는 대학이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나쁠 테니까. 예, 뭔가 설명할 부분, 만회할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자소서 있는 대학인 겁니다. 그래서 없는 대학이라고 가령 이런 학생이 있겠죠. 내신 교과가 우수하다. 그리고 자소서에 쓸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런 친구라면 이 없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라면 이런 대학을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 이제 UIC 전형 선발 방법인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인원만 여기서 작년 대비 1명 줄었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하스에서 그 해외고 인원을 5명을 줄입니다. 예, 해외고보다는 이제 국내고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수능 최저 도입은 하긴 하지만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수능 최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어 1등급에 외에 다른 거 2개 합이 5입니다. 그거는 맞춰야죠. 그거는 뭐 최저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5명을 줄인 것을 정시로 늘렸습니다. 11명, 9명. 올해는 6명을 하수로 뽑는데 수시 2월이 돼가지고 지금 13명 선발하는 거로 변했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늘어나니까 한 20명 정도를 정시로 뽑는다. 하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UD는 그냥 특기자로 뽑고 하스는 학종으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 이 특기자, 인문계열 특기자 95명이 내년이 아니죠.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는 73명을 뽑기는 뽑으나 체육교육이 40명이고 사이버 국방 18명이고 디자인 조형 15명 해서 74명입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없습니다. 특기자가 없다. 단 뭐가 있느냐? 계열형으로 특목자사고는 갈 수 있다. 네. 단 추가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화여대가 참 뭐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대학입니다. 특목고고 내신이 안 좋을 때 4, 5등급일 때 5등급 이하일 때도 써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학특기자로 중문, 불문,
동문, 영문, 영어 교육을 선발합니다. 50명. 그 다음에 국제학부, 스크랜튼 학부죠. 54명. 이렇게 선발하는 것은 여전하고, 이화여대에도 특징이 뭐냐? 이 어학특기자하고 주시면 자소서가 없습니다. 자소서가 없이 증빙 서류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서류 만들기가 더 수월하죠. 네, 다 증빙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워낙 교회 스펙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어려운 내신이다, 5등급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 서류로 낼 교회 스펙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겨울에 그래서 그렇게 할 학생은 그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대학교도 어학특기자를 올해 그래도 합니다. 유지하는 학교, 몇 안 되는 유지하는 학교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기준으로는 뭐 만점이, 토플은 112 이상이 되면 동점, 탭스는 544. 네, 그러면 환산 점수 1000점이 되고요. 두 번째 레벨은 되어야 1단계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탭스 기준으로는 이 정도, 토플 기준으로는 111 이상이 돼야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지금 특기자 전형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가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인문 계열을 이렇게 구별해 봤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계열 적합성입니다. 지금은 융합, 특색, 통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계열의 학생에서는 자신의 현재 성적과 스펙 정도에 따라서 셀수록 상경 1 쓸 수가 있고요. 경영경제 통계를 쓸 수 있지만 좀 약하다 그러면 농경제학과도 유사 상경 계열로 분류할 수 있고, 식품자원 경제도 있고요. 소비자나 의류도 괜찮습니다. 스펙을 다 보면은 약간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있다. 사회계열도 사회원이 더 좀 센 쪽이죠. 언론, 미디어, 심리, 사회학과 뭐 이런 쪽이, 문헌정보는 옛날에는 이제 뭐 도서관학과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관계가 돼서 이것도 뭐 좋은 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 국제 연세대학교 UIC, 그다음에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자유전공을 이제 사회계열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펙을 가지고 좀 내신이 세면 위를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신이 좀 나쁘다. 그럼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지금 인문 쪽, 어문, 언어, 한문. 아까 고려대학교에 언어학과 있는지 한문학과인지 모르셨잖아요. 요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언명이라고 그러죠. 아시아 언어 문명. 그다음에 뭐 진짜 뭐 나와서 뭐 할래 걱정하시는 사학, 철학, 미학도 있고, 고미술, 종교학. 네. 나와서 뭐 하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공수처장 되신 분이 서울대 고미술사학과 출신입니다. 네. 고미술사학과 나오고, 물론 이제 40 패스 하셨지만 고미술사학과 출신이시고요. 사학과 나오면 뭐 하냐? 사학과 나오면 뭐 합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 할아버지가 이병철이고 아버지가 이건희여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자기에 맞게끔 다 합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과와 문과가 다 이렇게 융복합적인 그런 활동이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고, 뒤에 이제 UIC 관련해서 이번에 하스 담당하신 김인조 소장님과 UD 담당하신 매튜 선생님, 그리고 저희 자소서도 하시고 김 원장님 계속 설명회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UIC의 그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라서 이렇게 UD 학부 내에 이런 전공이 있다. 뭐 하스 내에 이런 전공이 있다. 그리고 뭐 융합과학부 이런 전공이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다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